전성훈님 잘 들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어제 그 카페에다 글을 하나 지금 올렸어요. 카페에다 글을 진지하게 하나 올렸는데 진짜 고민이었고, 제목이 저 고민이 있어요 라고 저 올렸거든요. 뭔가 이 유튜브다 보니까 컨텐츠라고 하죠. 컨텐츠의 재료도 좀 떨어졌고, 또 2년 전하고 또 흐름도 틀리고 시대도 조금씩은 변하고 하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될지 제가 감이 안 와요. 아무래도 뭔가 주제가 없다 보니까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도 라이브가 재미없다라고 느껴져요. 제가 어제 카페에다가 어떤 주제로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자, 해동청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나루의 제품이라도 개인에 따라 세팅 모습이 다양하니 참가하시는 회원님들의 자신에게 맞게 잘 세팅된 모습을 소개하는 것도 어떨까요? 그 세팅이 다 이유가 있고 낚시하면서 자신에게 최적화하게 한 것이기에 다른 회원님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고 동의하에 라고 해주셨어요. 뭐 얘기를 줄이자면 낚시 세팅을 어떻게 해놓으셨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학재껴님, 낭린이 성장시키기 같은 컨텐츠도 좋을 것 같습니다. 0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며 배우며 성장하는 그런 컨텐츠. 나비가 성장시키는 낭린이 뭔가 괜찮아 보입니다. 영상에는 자연스럽게 나비 제품들이 나올 거고 신상품 노출 및 활용을 하는 모습들도 자연스럽게 영상에 표현이 될 것 같고, 낚시를 가르치는 영상 속에는 낚시인들이 궁금해하는 찌맞춤, 떡밥, 배합, 포인트, 선정 및 운영법 이런 하나하나 낭린 성장 속에 다 표현이 되다 보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겠다 싶어요. 성장 과정, 영상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 보는 재미도 있고 어떻게 성장할까 기다려지기도 할 거고, 아직 낚시는 접하지 않았던 분들도 우연이라도 영상을 보게 되면 낚시의 매력을 보고 느끼고 다가올 수 있고 영상 속 나비의 제품에 관심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요런 것들도 이런 것들 한 일주일 정도 댓글 올라오는 걸 봐서 종합해보고 저희가 그 중에서 몇 개를 뽑든가 아니면 좀 더 살을 붙이든가 수정 보완을 좀 해서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임대장님, 일단 낚시 방송이라 하면 낚시하는 모습부터 보여주시면서 조급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거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그 낚시하면서 하는 모습을 한 4년 보여드렸어요. 한 4년 보여드려서 조급하진 않아요. 조급하진 않은데 뭔가 그전과는 다른 방송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한번 여쭙니다. 낚시를 하면서 뭔가 다른 걸 담아낼 수가 없을까라는 우리 제작진들의 의도라고나 할까요?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편하게 원래 제가 추구하고 있는 낚시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자, 편대 챕인데 편대에 업다운 오링 사용을 해서 편대 무게를 좀 늘릴 수 있습니다. 편대 무게를 늘릴 수 있고, 지금 현재 편대 무게는 0.9예요. 0.9 편대 쓰고 있고, 목줄의 길이는 13cm 릴리안사 편대, 대박 편대 사용합니다. 그리고 추는 나노추 사용하고 있고요. 자, 찌는 무학 나노찌 쓰고 있어요. 무학 나노찌 대자 쓰고 있습니다. 대자의 부력은 대략 3.9 정도 나와요. 3.9 정도 나오고, 찌 맞추는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찌 맞춤을 해놓은 상태예요. 미리 찌 맞춤을 해놓은 상태에서 낚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밥은 보시다시피 블루하고 아쿠아엑스가 좀 새로 나왔죠. 아쿠아엑스를 한번 1대1 비율로 한번 섞어봤습니다. 아쿠아엑스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쫀쫀하면서 약간 찐득찐득한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인 낚시터 같은 가입질이 많은 낚시터에서는 약간 밥의 결착력을 좀 높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블루와 엑스를 1대1 비율로 섞었습니다. 요 밥으로 오늘 한번 써보면서 재밌는 낚시 한번 해볼게요. 좋은 찌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 낚시터에서는 고기들이 약간은 부상해 있고 받아먹으려고 하는 성격들이 강하다 보니까 좋은 찌울림을 만들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대로 노력해서 좋은 찌울림 보여드리도록 하고, 중간에 뭐 요거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바타 낚시 아까 아이디어 주셨던 것처럼 밥을 물방울 모양으로 달고 밥의 귀를 말아준다라고 하죠. 밥의 귀를, 바늘귀를 말아준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고 꾹 눌러준다는 거죠. 꾹 눌러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밥이 물속에서 이 밥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채비를 투척을 하고 채비가 물속에서 내려갈 때 분명히 이 봄뽕돌이 더 무겁거든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채비가 편대를 끌고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왜? 얘가 더 무거우니까. 얘가 더 무거워서 빡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떨어지겠죠?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 최대한대로 물의 저항을 받지 않고 바닥에 안착이 되기 위해서 약간은 위에 귀도 말아주면서 결착도 바늘에 오래 달아있게도 만들어주고, 물속에 들어갈 때 밥이 많이 풀리지가 않아서 고기들이 부상하는 걸 방지하고자 해서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밥을 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력을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자기만의 데이터가 있어요. 자기만의 루틴이 있고 자기만의 낚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자기랑 다르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네? 너 엄마 틀렸어 엄마. 그러면 싸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싸우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나와 다르면 다른 낚시를 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분은 나와 다른 낚시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분만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 철학이라는 게. 왜? 그분도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잘 잡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낚시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와갖고 너 이렇게 하네? 너 엄마 틀렸어 엄마 누가 그래 엄마 그러잖아? 그럼 그때부터 쌈박질이 되는 거야. 모든 낚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 담겨 있고 본인만의 데이터와 본인만의 철학과 모든 환경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뭐 어떤 채비를 쓴다든가 뭐 채비 찌 맞춤을 한다든가 밥을 이렇게 쓴다든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본인만의 이유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싸웁니다. 저는 지금 현재 무학 나노 쓰고 있습니다. 무학 카본탑 나노 쓰고 있고요. 무학 카본탑 나노의 부력은 대략 3.9g. 제가 정확하게 몇 그램 나가는지 무게를 재보진 않았는데 3.9. 요 무학 시리즈들이 대부분이 부력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다 보니까 3.9라고 저는 그냥 믿고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굉장히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오늘 제가 매장에서 새찌 가져온 거거든요. 새찌인데 3.9라고 믿고 씁니다. 자, 저 명인낚시터에 와 있습니다. 자, 저는 투척을 하고 난 다음에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사선은 잘 안 잡는 편이에요. 사선은 잘 안 넣는 편이지만 그래도 뒷줄을 좀 많이 가라앉혀 주려고 낚싯대를 약간 이렇게 쳐 박는 듯한 이렇게 뒷줄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이렇게 눌러줘요. 뒷줄이 만약에 떠 있게 되면 뒷줄이 안에서 그 뜨거운 물이 자꾸 올라오려고 하고 이런 수온 변화라든가 기온 변화라든가 해서 밑에 있는 바닷물과 윗물이 바뀌려고 한다던가 뭐 턴오버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뭐 외부적인 기온 때문에 자꾸 뒷줄이 뜨려고 하는 현상들이 좀 많거든요. 뜨려고 하는 현상들이 많아서 그 뒷줄을 가라앉혀 주지 않으면 고패질하듯이 찌를 살짝 당기게 되면 찌가 부응하고 올라와 버려요. 부응하고 올라오고 약간 찌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찌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뒷줄이 떴다라는 거예요. 최대한대로 헛방이 안 나가려면 뒷줄을 좀 가라앉혀주고 최대한대로 뒷줄을 평평하게 펴주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뒷줄을 잠궈주시면 입질도 조금 더 이쁘게 들어올 거고 헛방도 좀 줄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 빠졌어. 이 향붕어 특유의 어쩔 줄 몰라 하는 입질. 저 어쩔 줄 몰라 하는 입질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왜 쪼쪼 입질이라고 하죠? 쪼쪼 막 어떻게 할라 뭐 어떻게 막 찌가 막 이러잖아. 막 이렇게 하는 입질이죠. 그런 입질들 있잖아요. 때려봐요. 나와요. 때려봐요. 나와요. 그게 참 방정 맞고 진짜 이쁘지도 않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찌울림이지만 그게 나와 또. 그게 입걸림이 돼서 나와요.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질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이 향붕어들이 입질이 지저분하고 입이 작다 보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때려서 잡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 필드에 나가셔서 저런 입질이 발생하게 되면 한번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낚싯대를 좀 이렇게 눌러줘요. 누르면서 뒷줄을 좀 잠궈줍니다. 좀 잡아볼게요. 조금 말 좀 줄이고 좀 잡아볼게요. 일단 한 마리 잡고 떠들어야지. 잡지도 못하면서 떠들기만 해버리면은 의심한다고. 저 낚시할 줄 모르는 놈이 자꾸 낚시에 대해서 떠들고 앉았다고 저 의심하실 수 있으니까 저 한 마리 일단 예. 약간 입질이 좀 빠르면서 좀 이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향붕어 특징상. 자, 이거는 벨트를 걸고 나와요. 그래도 12시 정읍. 어물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밥 몇 번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거 깔 법도 했는데 한 번 더 참아보고 요거 한번 까볼까? 야, 요거 이뻤죠? 오케이, 바로 틱 내주고. 이런 애들 좋아. 뜰채 딱 들어오자마자 바늘을 탁 뱉어주는 애들.
얘는 짜장붕어가 나왔네. 얘는 한 3, 4년 전에 4년 전, 4, 5년 전에 명인이 치어 때문에 한번 골머리를 썩은 적이 있었는데 그 치어가 큰 애가 얘예요. 많이 컸죠? 많이 컸네 자식. 자, 더 커라. 이거 요거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여기서 하나, 자 이런 입질이 한번 나왔어. 이렇게 우와 이뻤는데 없네? 안 달렸어. 이씨 박어. 이게 일반화의 약간의 오류라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헛방이 나는 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원래 하고 있던 낚시를 그대로 유지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헛방 한번 났다고 해서 하나 받고 또 이상하다고 해서 빼고 또 헛방 한번 났다고 해서 오링 업다운 오링 내려버리고 또 이상해 보인다고 해서 무겁나 올려버리고 그러면 하루 종일 채비 건들다 끝나요. 하루 종일 채비 건들다가 끝나는 낚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헛방이 나더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는 빨았어. 지가 사라짐. 그럴 수 있어. 빠를 수 있어. 힘내. 그렇지. 조금만 더. 아우 씨. 이번에 조금만 벌어지면 한번 때려볼게요. 좀 빨랐다. 안 예뻤어. 좀 빠르긴 했는데 어쩌겠어요. 어디까지 가려고? 오늘은 혼자서 조금 저는 이렇게 낚시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더 심오한 과정도 좀 있고 더 초보적인 과정도 있고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앞으로 낚시하면서 계속해서 댓글로 문의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인에서 나르웨와 경원이 함께하는 오픈데이가 있는 날이에요. 오픈데이가 있는 날이다 보니까 가서 또 준비해야 되니까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 주 금요일날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 제품을 소개를 하든 낚시를 하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11이었고요. 다음 주 금요일 정기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명인 낚시터였습니다. 11입니다. 고맙습니다.